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규 뷰티 브랜드를 런칭해서 화장품 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더 뷰티풀 팩터의 김성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화장품 업계의 후속이지만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고 있는 더 뷰티풀 팩터의 김성수 대표님, 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도 이렇게 만나보고 싶으시지 않았냐 생각하는데요.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더 뷰티풀 팩터 김성수입니다. 저희 화장품이 이제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저희들 격려를 해주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신규 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방송을 준비해서 더 뷰티풀 팩터 이렇게 하면 바바 패션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바바 패션이야 뭐 지금은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바바 패션에 대해서 좀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시죠. 예. 네네. 저희 바바 패션 그룹은 1993년도에 설립된 네. 굴지의 이제 패션 기업입니다. 네네. 뭐 소비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아이자바바라든지 지고트라든지 이런 아주 브랜드들이 유명하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네. 저희 바바그룹은 이제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수입 브랜드를 같이 성공적으로 런칭시키면서 네네. 국내에서는 그래도 패션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는 저희 회사가 영컬처 플랫폼이라는 힙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네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3월 달에 네네. 저희 이제 라이프 더마 코스메틱인 더 뷰티풀 팩터를 갖다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패션 업계에서 상당히 좀 일취월장하고 예. 사실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화장품 회사, 이 화장품 업계가 굉장히 레드오션 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뛰어든 맞습니다. 배경 같은 예, 거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바그룹이 이제 패션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사실상 뷰티, 뭐 리빙까지 더 토탈적으로 진행을 하는 네네.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바바 패션 그런 고객 삶의 가치를 이제 좀 디자인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패션에 대한 어떤 외적인 스타일에 대한 뿐만 아니라 내면의 스타일까지 다 케어해 준다라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외면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이제 패션에 추구를 했다라고 그렇죠. 하면 여기에 좀 문의가 앞으로는 이제 없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내면에 대한 가치까지 다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코스메틱 사업을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 패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사업군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기업을 소개하시면서 내면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다른 기존의 화장품 회사랑 좀 다른 측면인데요. 그 내면의 가치가 뭔지 좀 이렇게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뷰티 팩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면의 가치는 소비자분들의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네네네. 저희 제품은 좀 더 내추럴하고 더마한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품을 갖다 사용함으로써 네네. 금방 비주얼적으로 바로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변화는 없지만 네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제품의 피부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케어해 줌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당당함 이러한 어떤 그 내면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성적인 가치를 네네. 업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내면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그 미해풍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LED 마스크라든가 이런 쪽에 또 이렇게 각광을 받는 패턴이랑 이렇게 더 뷰티풀 이렇게 팩터가 그런 쪽을 지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게 사명을 보면 더 뷰티풀 팩터다 하는데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적으로 와닿긴 하는데. 그래서 이 브랜드명을 어떤 특별한 배경이라든가 또 의도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뷰티풀 팩터는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브랜드 네임으로 부른 거고 저희들이 간략하게는 그냥 팩터라고 부릅니다. 저희 더 뷰티풀에 대한 의미는 이제 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팩트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일상을
케어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본다면 나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주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더마 코스메틱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심오한 뜻이 있습니까? 예, 예. 네네. 우리가 보면 이제 처음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시장에서 예, 예. 이렇게 출발할 만큼 이렇게 초기에 시장 진입할 때에 그때 이렇게 아주 각광을 받는 정도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근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아주 화제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 모셨던 배경이거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그 CEO가 이런 분야의 레드오션 시장이 얼마큼 트렌드를 잘 읽느냐 하는 것도 사실 그 시청자분이 저 회사에 주목하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근데 김 대표님 이쪽에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죠? 예, 예. 개인적인 좀 이런 같은 거를 좀 초기니까 예, 예. 화장품 업계에 예, 예. 그런 것을 좀 시청자들의 판단을 위해서 예, 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네. 저는 한 27년 동안 화장품만 이제 네네. 몸을 담고 이제 일을 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BM으로 이제 초기 시작을 해서 CJ 엠프라니, 그다음에 웅진코웨이, 뭐 미샤, 토니모리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브랜드들에 요즘에 성공했던 그동안 성공했던 네,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요번에 더비틀 팩터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화장품 업계라는 것은 하나 자체가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계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아까 내면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네. 앞으로 이게 더 뷰티풀 그 팩터에 이게 후발업체에서 진행됐을 때 향후에 그 시장 트렌드를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했는지 요것 좀 간단히 예, 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예.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네. 이제 유통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장품 유통 자체가 H&B 스토어와 드럭스토어 시장으로 많이 변모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도 보시면 예전에 이제 방문 판매 시장에서 화장품 전문점 시장,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브랜드 샵 시장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H&B 스토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유통 측면에서는 점점 이제 H&B 스토어 시장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구매 패턴 측면에 있어서는 예전에 이제 브랜드샵처럼 단일 브랜드에 들어가서 제품을 갖다 선택하는 어떤 그러한 구매 패턴에서 지금은 한 매장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브랜드를 보면서 그 안에서 나에게 적합한 브랜드를 갖다가 브랜드를 선정하는 이쪽에 백화점식으로? 예, 예. 네네. 구매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점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네. 보다 피부에도 좀 저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순하고 이러한 어떤 더마장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있어서도 최근에 더마 화장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더마 화장품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트렌드에 맞춰서 더마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 시장에 또 들어간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레드 오션 네네네네. 시장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저희들이 좀 차별화를 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더마 화장품 시장이 이제 피부과를 중심으로 하는 더마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추럴 더마에 대한 제품이라든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 바이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마 시장에서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졌고요. 네네. 따라서 저희가 처음으로 네. 그 바이오 기술을 갖다 기본으로 하는 네. 피부 유산균이라는 성분을 메인 성분으로 한 시장을 저희들이 포인트를 잡았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성분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그 기능의 효과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나를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품에 대한 어떤 비주얼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더 뷰티 팩트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라이프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결부시켜서 라인별로 소비자들의 어떤 감성을 케어줄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또 결합시켜서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걸 배웁니다. 아, 아닙니다. 화장품 업계에 예, 예.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예. 이렇게 전개되는지 예, 예. 그런 걸 미리 읽어서 그런지 예. 후발 업체가지만 이렇게 그 바바 그 패션 그룹에서 뒤늦게 더 뷰티풀 팩터 런칭할 때 처음 예. 시작할 때 사실 좀 시간이 경과가 있긴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호평을 받았다면요. 예, 예, 예. 그때 그때 좀 분위기 좀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뒤늦게나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예, 예. 이제 바바 패션 그룹이 네네네. 이제 패션 회사인데 화장품을 개발한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좀 의아해하기도 했지만은 네네. 최근에 또 많은 패션 기업들이 화장품 사업에 이제 진출을 그렇죠.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패션 기업이 화장품이 뛰어들면 대부분 이제 메이크업을 할 것이다 네네.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역으로 이제 스킨케어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 그것도 부분 많이 얘기 나오고.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 생각은 이제 메이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면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을 추구하는 부분들인데 네네. 저희들은 좀 더 내면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스킨케어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네. 하지만은 또 그 패션 회사로서의 어떤 가치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맞게끔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그 저희들이 런칭을 했을 때 네네. 외부에서도 굉장히 호평이 좋았던 부분들은 네네. 새로운 어떤 바이오 기술에 대한 어떤 스킨케어에 대한 내면의 가치를 펼치는 걸 다 접목시키고 또 패션 기업의 장점인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품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보셨을 때 굉장히 이제 제품에 대한 질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이런 그 화장품의 이렇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세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게 문외한이기 때문에 예, 예. 오늘 이렇게 제품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화려하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제품의 그 겉 표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았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로 보시면 이제 클렌징 라인하고 베이직 라인, 그다음에 기능성 라인, 그다음에 마스크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라인별로 이제 그 소비자가 느끼는 감성들이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래서 클렌징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라이프 코드로 이제 프레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쉬라는 거는 이제 좀 더 깨끗하고 네. 산뜻한 느낌에 대한 어떤 감성을 갖다 표현해 주려고 했고요. 네네. 따라서 패키지에도 이제 그런 산뜻하고 깨끗한 느낌에 대한 부분을 표현해 주는데 네네. 포커싱을 두고서 제품을 딱 보시면 그런 감성을 좀 느끼는 부분이 그래서 되겠고요. 그렇구만요.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베이직 케어 라인 같은 경우에 코지 라인이라고 해서 네네. 베이직 케어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발랐을 때 좀 더 편안하고 네네. 안전한 느낌에 대한 부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한 느낌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라이프 코드로서 이제 디자인 쪽으로 많이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이러한 어떤 개념으로 뭐 스플라이즈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의 릴리프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비주얼적으로 좀 더 차별화된 포인트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테마를 많이 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적인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피부 이상군. 예, 예. 이게 이제 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어떻게 해서 이 제품에 담았는지 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 네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네네.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예, 성분이 예.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유산균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국내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유산균이 이제 장내 케어 효과를 해주는 좋은 성분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네네.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피부에 접목시켰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뭐 지금 먹는 성분으로서는 유산균을 갖다가 피부에 바르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혁신이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또 고려를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피부에는 피부에 맞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유산균이 피부에 좋으냐라고 봤을 때 네네. 저희 피부에는 기본적으로 유익한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은 그냥 피부를 잘 씻어내고 그다음에 뭐 기능성이 굉장히 강력한 화장품을 많이 쓰면 네. 피부가 뭐 근본적으로 다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피부의 기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을 덜 활성화시켜줘서 어떤 그 좀 기능이 강력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자극이 있는 성분을 써서 뭐 피부를 갖다 케어주기보다는 이러한 그 유익한 미생물을 더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로 가장 좋은 게 유산균입니다. 그러한 이제 피부 유산균을 저희들이 피부에 저희들이 적용시킴으로써 점차적으로 그다음에 장시간적으로 점진적으로 피부가 본래의 어떤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케어해주는 거에 대한 포커싱을 둬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따라서 이제 피부 유산균이 피부에는 그래도 상당히 장시간적으로 사용했을 때 상당히 많이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한 단시간적으로 쓰시면 이 변화에 대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최근에 세계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올해는 아마 많은 유수의 그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들이 이 피부 유산균을 바탕으로 하는 제품들을 많이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앞으로 향후에 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네. 새로운 트렌드로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을 이게 하니까 제 궁금증이 하나 더해지는데요. 근데 가끔 그렇게 바이오 요거트를 먹어요. 예. 근데 이제 요거트를 먹으면 사실 거기에 이렇게 유산균 많죠. 예, 근데 이제 유산균이 흡수되는 경우가 있고 흡수되지 않는 유산균이 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 궁금증입니다. 흡수되는 거야 뭐 바이오 요거트 거기도 이제 바이오가 들어갑니다는. 그러면 이제 유산균이 흡수되지 않는 거는 피부에 이렇게 화장품을 통해서 바르면 훨씬 요거트 효과가 크고 유산균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지금 컨셉을 이용해서 이렇게 뷰티풀 팩터가 이렇게 바르는 유산균 이렇게 한 게 아닌가요? 저는 궁금증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바르는 이제 유산균인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장내에 들어가는 유산균하고 피부에 바르는 유산균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피부에 바르는 유산균이지만 이제 피부에 맞는 유산균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먹는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유산균이 먹었을 때 죽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뭐 캡슐레이션화 시켰다.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화장품도 피부 유산균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에 그래도 잘 그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캡슐레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두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방금 들은 거 들으신 거 있잖아요. 그게 제품이 출시한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기간에 센세이션한데요. 그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 제품은 이제 저희들이 기능성 라인으로 개발한 제품이고요. 저희들이 피부 유산균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제품인데 특히 여기에는 이제 피부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 프로바이오틱 유산균도 활성화시키는 또 성분이 또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그 성분도 같이 이제 저희들이 함유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피부 유산균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걸 피부에 바르지만은 또 활성화시키려면 이게 좀 더 그 캡슐레이션으로 시켜서 안정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캡슐레이션까지 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품은 또 저희들이 7가지 임상 실험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써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좀 상당히 많이 보인다면요. 그런 게 좀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사전에 출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뭐 제품이 다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트렌드를 적용한 이제 그 피부 유산균에 대한 컨셉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디자인했던 부분을 가지고 사전에 영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저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해외 쪽에서 관심을 더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베트남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영업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출시한 지 지금 이제 약간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하고 베트남은 저희들이 수출을 했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중국 시장에서도 저희 판매가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유럽에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손짓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그렇지만 또 해외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저희 국내 또 시장에서 저희 국내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제품을 또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저희들이 출시한 지 한 달 좀 넘은 가운데서 온라인에서도 지금 들어가고 네.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이제 H&B 스토어 시장에도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 아마 앞으로 저희 더 비틀 팩트를 많은 고객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을 가셔도 저희 제품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화장품의 의료, 건강 이런 것까지 미의 건강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다른 그 회사 달리 사실 그만큼 많은 기술이라든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더 뷰티풀 팩터의 어떻게 보면 내부의 인력 구성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돼 있을까 하는 그런 쪽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그런 쪽에 강조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화장품 업계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좀 이제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력 구성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 패션 기업이었는데 이제 화장품 사업을 좀 취하다 보면 아니 화장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제 화장품 사업을 진행을 했을까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의아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 구성원들이 다들 이제 10년 이상씩 화장품에서 이제 줄곧 연구뿐만 아니라 기획, 그다음에 영업까지 했던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창기부터 저희가 화장품을 개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패션 기업이 어떻게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 기술이 없을 텐데 어떻게 화장품을 개발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가장 큰 의문점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현재 전문 인력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연구개발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그게 중점을 둬서 이제 저희 바이오 기술이 가장 최근에 이제 뛰어난 특히 또 유산균 바이오 기술이 뛰어난 프랑스의 유명 이제 바이오 기업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인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극복을 해서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저희 이제 화장품 전문가 저희 더 비틀 팩터의 구성원들이 다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튼튼한 사실 그 후반업자에 출발했지만 튼튼한 인적 구성이라든가 또 이제 바바 패션그룹은 워낙 뭐 패션계 사실 같은 밑지를 출근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디자인이라든가 뭔가 내부 인력 구성들이 상당히 탄탄한 거로 알고 있고 창업자 된 분께서 워낙 뭐 돌다리 둘리들형으로 가는 거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함축돼서 이렇게 그 뷰티풀 팩터가 나오더라도 사실 이게 초반부터 이렇게 동종업계라든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이러한 그 제품이자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절차부터 할게요. 이 방송이 이제 혁신성장 코리아인데요. 지금 더 뷰티풀 이렇게 그 팩터도 후발업체에서 이렇게 사실 그 치열한 화장품 시장에 들어오는 자체가 그 자체가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혁신성장 코리아가 뭔지 그 자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혁신성장이라는 건 안목의 혁신이 아닐까. 역시 패션그룹과 화장품 업계답군요. 안목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는 안목, 그다음에 유통 변화에 대한 안목, 그다음에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는 기획 단계에서의 안목,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목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키워나가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부분에서 가장 적합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잘 발굴을 해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제품화시켜서 개발해 나간다면 그게 혁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혁신이라는 게 뭐 큰 혁신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새롭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뭡니까 이익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는다면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 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주변부터 이렇게 개선시키는 게 예, 예. 바로 그 혁신이다. 예,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아주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네네. 뭐 추가적으로 혁신에 대해서 지금 뭐 혁신이 예. 올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많이 알다 보니까요. 예, 예.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 시간이 다 가세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하게 예, 예.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한테 더 뷰티 팩터에 대해서 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얘기하신 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셔야 예.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더 뷰티풀 팩터는 피부를 가장 우선지 생각하고 또 소비자에 대한 감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피부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인 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피부 유산균과 유산균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적용시켜서 제품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의 감성을 가장 중요시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저희 패키지에 녹여서 만든 제품입니다. 더불어서 저희 제품은 내면적인 가치와 외면적인 가치를 다 어우러서 만든 제품으로서 소비자분들께서 써보시면 실제적으로 제품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러한 가치를 또 제품 품질 대비 실용적인 가격대로 또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현재까지는 외국에 많은 저희들이 수출 등을 갖다가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국내에서도 많은 고객분들이 찾으시고 저희 제품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 약속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예, 워낙 뭐 초반에 탄탄대로를 가시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 이렇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게 화장품 업계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으십사. 이렇게 예, 예. 좋은 제품들은 예. 그쪽에 좀 앞으로 중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나오셔서 이렇게 제품 자체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도 이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아시니까 예. 아마 이렇게 김 대표님이 관련 업계에 그 오랫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국경제 임직원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화장품 업계에는 하루에도 뭐 10개가 태어난다. 이렇게 제가 이 소식이 들었을 만큼 이렇게 경쟁적입니다. 경쟁 시장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그 신규 시장의 그 진입자가 나옴에 따라서 시장 자체를 커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가 하면 사실 혁신이 따라지지 않을 때는 금방 또 도태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출발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기간에 아주 센세이션하게 특히 해외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더 뷰티풀 팩터. 사실 경쟁이 치열한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런 화장품 업계에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워낙 이렇게 소문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의 실체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모셨습니다.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출범한 지 한 달도 못 되는 기간에 이렇게 각광을 받았을까? 그것도 해외에서 각광을 받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소비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훌륭한 해외에서 각광을 받은 업체는 우리 국민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런 만큼 더 뷰티풀 팩터에 대해서 국민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국민 기업이 성장되고 또 한국의 대표 기업은 지금 화장품 업계에는 세계 경쟁력을 감안해 볼 때 글로벌 기업으로 바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뷰티 팩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관심을 좀 많이 이렇게 가져주시고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부탁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